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흘러가는 걸 겉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 근데 한 번만 더,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요. 영화를 이게 팔짱을 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요, 넷플릭스 영화 황야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진짜 많이 했죠. 그렇기도 하고 마동석 배우님께서 주연으로 나오시는 것도 있고, 작년이었나요? 그때 콘크리트 유토피아란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랑 또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또 실시간 또 인기 영화의 1위를 저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보고 왔어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스포일러가 없는 리뷰를 할 건데, 이제 영상 중반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영화 보고 오실 분들은 이제 보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황야를 어떻게 보고 왔는지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란 영화를 꼭 봐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영화고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모르거나 놓치는 내용이 있으면 영화 감상에 상당히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스토리가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배경이 나오는 건 맞지만 뭐 인물이 겹친다든지 혹은 뭐 시간대가 겹친다든지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굳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지 않고도 황야를 보는 데는 충분히 무리가 없이 보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이 영화의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액션씬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액션이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액션 장면 굉장히 타격감이 있고, 이거 진짜 막 할리우드 어떤 영화에 빗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액션이 정말 잘 살아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쾌감은 상당히 분명히 있었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장르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화의 어떤 장르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에 전 사실 굉장히 높은 평가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스포일러 없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대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만 발생한 건지 혹은 이 특정 지역만 발생한 건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양기수 박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양기수 박사가 어떤 환자한테 무슨 약을 투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의 내용을 좀 들어봤을 때 아마 딸인 것 같아요. 딸한테 어떤 약을 투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박사의 동료들이 군인을 데려오면서 저지합니다. 양기수 박사, 그만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가 딸한테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군인이 저지를 해요. 총을 딱 맞으면서 딸한테 주사를 놓지 못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깡으로 딸한테 주사를 딱 놓으려는 그 순간에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가 찾아온다. 그리고 영화는 그로부터 3년 뒤로 시점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한 마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존자들끼리 이제 얼기설기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생존을 꾸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뭐 식료품도 상당히 모자라고 물 같은 것들도 당연히 부족하고 이제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서 남산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마동석 배우님께서 이제 연기하신 남산이란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이 이제 체격도 있고 전투력도 있다 보니까 마을 밖에 험난한 곳에 나가서 음식을 조달해 온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져온 음식으로 마을에 와서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인물입니다.
그런 남산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는데 이 최지환이란 인물이죠. 전투력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남산을 착실하게 따르면서 같이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한순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한순아라는 인물과 그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처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남산과 최지환이 한순아의 어떤 목숨을 좀 구해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정부 기관에서 멀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밴을 끌고 와서 한순아란 인물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냐? 한 국가의 시설에서 나온 공무원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상당히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성년자들, 이 커가는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아이들이 가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리 공동체를 꾸렸다고 해도 사실 뭐 이게 거의 풍전등화 같은 뭐 바람 뒤에 있는 촛불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산과 최지환 이 두 인물도 그래 좀 안전한 정부 시설에 가서 보호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이제 할머니도 같이 가서 이제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니까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게 되고 한순아 그 인물도 할머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 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한순아와 할머니가 같이 정부 인물들과 함께 마을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스포일러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스포일러 없이 말씀드려야 되니까 사실 대단하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어요. 네, 대단하게 재밌게 보진 않았고 만약에 킬링타임용으로 영화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리뷰를 제가 한 열댓 개의 영화를 했는데 처음으로 킬링타임용으로도 좀 추천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실 분들 진짜 너무 볼 게 없어! 볼 걸 다 봐가지고 볼 게 진짜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은 보고 오셔도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다 하면은 전 솔직히 말해서 좀 추천드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스포일러 결말이 포함되어 있는 스포일러 리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화를 보고 오실 분들은 지금 보고 오시고 나머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있는 영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개연성이요. 이게 사실 저는 영화에서의 개연성을 따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영화라는 거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인셉션 이런 거 말이 돼요? 다른 사람 꿈에 들어가가지고 그 꿈속에 또 들어가는 건 말이 되냐고. 원래 말이 안 되는 게 영화야. 영화라는 것은 우리 일상과 상당히 흡사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밌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상당히 개연성에 있어서 아쉬워요. 뭐 어떤 개연성이냐면은 인물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지들과 인물들이 하는 행동들 혹은 그 인물들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 인물이 그냥 완전히 제작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니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편했겠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선택들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한순아 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순아 양이 이제 정부 기관이 있고 거기에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가자 이런 식의 말을 했을 때 전혀 의심하질 않아요. 그냥. 근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야. 그리고 3년이나 지났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 지가.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목숨을 정말 내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드는 건 의심이잖아. 이런 세상에 누가 누굴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에서 왔습니다. 그냥 멀끔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거만 보고 의심하질 않아.
나 같으면 너무 의심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같이 가는 할머니는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은 아마 저 할머니는 죽겠구나, 쟤만 어떻게 따로 데려가가지고 뭔가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희생양으로 쓰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었을 거야. 진짜로 한 명도 빠짐없이. 굉장히 도구적으로 반응한다, 인물들이.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었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황궁 아파트에 가게 돼요. 처음에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그 황궁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이 박사랑 군인들이 그 아파트를 점거하게 되면서 완전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제 8층에는 이제 그 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재워주고 밥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설이 8층에 마련되어 있고, 그들을 데려온 학부모들은 이제 지하에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8층에 맡겨놓고 지하에서 노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랑 정부기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 본인들의 이제 아이들을 면회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순아라는 인물과 함께 같이 시설에 처음 가게 된 인물들의 그 부모들은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힘든 노동을 이제 버틴단 말이에요. 첫날이야, 첫날 노동을 하고, 이제 일 힘들었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보내고 있는지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군인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야. 우린 그런 거 말한 적이 없다, 그런 제안 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황당하잖아요. 아니, 면회하게 해주겠다며, 원할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말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그 주변에 노역하고 있던 원래 먼저 와있던 부모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군인이랑 새로운 학부모가 서로 옥신각신하는 말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야, 우리 아들, 딸 면회 못하는 거였어? 이렇게 수근수근 한단 말이야.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은 먼저 와있던 사람들이잖아.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 몇 달 정도든지 간에 미리 와있던 사람들인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한 번도 본인 자식들을 면회할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없는 거야? 왜 그걸 새로운 학부모가 물어봤을 때 그걸, 그 사실을 그제서야 아냐고요. 그제서야. 그런 설정적인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흘러가는 걸 겉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 근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박사, 양기수 박사가 나오는데, 양기수 박사가 그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은 본인 딸이 있었잖아요. 딸한테 주사를 놨는지 안 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실패를 해가지고 딸이 이 반만 살아있어요. 반만. 유리관 같은 곳에다가 딸을 넣어놓고 이 박사의 실험실에 딸이 전시가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 딸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연구실에 전시해 놓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영화에서는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냥 뭐 특수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선반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선반 위에 올려있는 그 딸도 무슨 어떤 생명 유지장치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투명한 유리 박스에 혼자 딸이 둥둥 떠 있어요. 뭔진 몰라. 무슨 로켓 사이언스가 발동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일이 틀어져가지고 이 박사 혼자만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소중한 딸을 캐리어에다가 담아서 먼저 도망을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박사가 나중에 격분을 하면서 약간 좀 폭주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군인 총 가지고 따르르 쏘다가 자기 딸이 들어있는 캐리어까지 쏴버려. 그래서 캐리어 열어보니까 캐리어에서 물이 콸콸콸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딸을 죽인 거죠. 그 유리가 보통은 방탄 유리로 돼 있을 법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중한 딸이면 일반 유리에, 총에 뚫리는 유리에 넣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총에 뚫려서 자기가 자기 딸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제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제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았을 거예요. 고민을 그다지 안 하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보는 내내 안타까운 거야. 그런 디테일들 같은 게.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요. 영화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웃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영화의 정말 좋은 점은 액션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액션씬도 좀 과도하게 잔인하다는 거는 좀 글쎄요, 뭐 따로 차치하더라도 뭐 영화 액션만큼은 좀 통쾌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 좀 구조적인 아쉬움이 너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쉬운 거는 이 남산이란 인물이 그려지는 방식인데, 이 남산의 인물이 그냥 범죄도시에 있는 그 형사 캐릭터를 그대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동석 배우님께서 워낙 힘이 세고 원펀치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 캐스팅이 되는 배우들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뭔가 농담을 치는 방식이라든지 대사를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게 너무 그냥 범죄도시 같아요. 범죄도시 한 4편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남산이란 캐릭터랑 영화의 톤이 너무 따로 놀아요. 남산만 혼자 그냥 코미디를 찍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들도 다 진지하지만은 않죠. 다 진지하지만은 않아. 뭐 좀비랜드인가? 막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유쾌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좀비물들이 보통 B급 영화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캐릭터에 대한 어떤 너무 간편한 사용?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범죄도시 1에서 장첸이 뭐 혼자야 이러더니 나 아직 싱글이야 이런 식으로 말다툼하는 거 있잖아. 티키타카 하는 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너무 안 어울려요. 근데 문제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이 영화의 감독님이 범죄도시 4편을 만드신 분이에요. 너무 우연의 일치잖아. 너무 우연의 일치야. 그래서 지금 범죄도시 4편도 굉장히 좀 염려스러워지고 있어요. 아, 이거 이대로 나오면 그냥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의 영화밖에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배우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버거형 있잖아, 버거형. 그 배우님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배우분이랑 이 마동석 배우분이랑 티키타카 하는 그게 옛날에 나쁜 녀석들인가? 그 드라마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렇게 막 엄청 세 보이고 막 우두머리 막 대장 같은 인물이 마동석님 앞에서 한 번에 깨갱하고 의도 터지고 그러면서 순한 양처럼 웃긴 개그캐가 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있던 거고 이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 면들에서 캐릭터에 대한 활용이 너무 도구적으로 쓰인 느낌이다. 너무 좀 흥행 공식에 계속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박하게 평을 내리는 이유는 제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우연하게 보게 됐고, 그 영화 정말 기대 없이 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해서 드라마도 나오고 다른 영화들도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 황야 이거 진짜 재밌겠다 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까보니까 이런 영화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을 크게 했어요. 앞으로 드라마가 또 2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너무 소재가 너무 아까워요.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이 다루고 있는 이게 그냥 너무 단발성으로 쓰여지고 버려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리뷰한 어떤 모든 영화들 중에서 최초로 추천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5점 만점에서 이 영화는 제가 기준으로는 1점입니다. 1점은 제 영화 리뷰 중에 최하점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웬만하면은 보지 않으셔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전혀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주변에서 야, 너 황야 봤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넷플릭스 영화니까 그나마 지금 이게 1위까지 찍었지, 만약에 극장에 걸렸으면은 아주 참담한 흥행 참패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아쉽게 봤어요. 제가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 이거는 영화라고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황야는 참 아쉽게 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영화였던 것 같네요.